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순천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민선 7기 말 매립장 이전 사업이 무산됐고 민선 8기 초 동부권 광역화 제안은 여수시와 광양시가 미온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 장기적인 역발상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왕지 매립장의 여력은 현재로선 2027년 말, 여기서 최장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순천시의 판단입니다. 민선 7기 때 입지 선정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매립장 이전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노관규 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매립장 입지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그 대안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쓰레기 자원화 공약과 함께 취임 초기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작은 어떤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광역화, 메가시티화해서 지역이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 어떤 자립 측면에서 이런 생태계도 구축이 되고. 하지만 여건이 좀 다른 인근 지자체들은 현재로선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순천시가 서둘러 새로운 매립장 건설에 나서기보다는 민선 8기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과 다른 쓰레기 대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친환경 소각장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입니다.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나 하남의 유니온 파크처럼 일명 님비를 임비로 만든 선진 사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의 시설하고 이렇게 복합해서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제 저희도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그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같은 관공서나 대규모 공연장, 대형 쇼핑몰 등을 친환경 소각장과 접목한다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된 지금 순천시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긴 호흡의 폐기물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제223회 정례회에서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지체, 매입 가격 최저 입찰가 시행 등으로 쌀값 하락과 함께 농민과 농협 간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 격리 조치 의무화와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 도차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남도 의회에 상정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도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사망 위로금과 보훈 명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표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광양 금호동에는 주택단지가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여긴 원래 직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만 거주하고 거래할 수 있게 포스코가 모든 주택에 이른바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곳인데요. 최근 일반인도 주택단지에 많이 살게 되고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 가등기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 벽돌에 군데군데 낡은 흔적이 눈에 띕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맞닿은 금호동 주택단지입니다. 1980년대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직원들이 지내는 숙소와 아파트 5,400가구가 함께 조성됐습니다. 금호동 일대 아파트 대부분이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입니다. 빈집도 곳곳에 있습니다. 좁으니까 18평이고 좁으니까 옛날 오래됐으니까 이게 한 80몇 년도 짓다 그럴 때 한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1998년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놨습니다.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실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고 경매 등 예외 경우를 통해 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주택단지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한 법무사무소를 통해 한 달 단위로 일괄 신청을 받은 뒤 가등기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투자 문의까지 늘었습니다. 풀리고 나서 여기 재건축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투자 앞으로 가등기가 풀리면은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 측은 원래부터 주택단지 땅이 회사 소유가 아닌 만큼 어떤 개발 계획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도 민선 8기 공약으로 금호동 주택 재건축을 선정했으나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 지역구의 임형석 도의원은 인구 청년 정책관실 결산심사 자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전 도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순천과 나주 등 5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과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 등은 이용료의 7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도자기가 그림과 조각을 만나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인 본류인 무안의 한 예술촌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융복합 예술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림 물감과 다양한 모양의 흙 반죽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림의 도자의 질감을 살린 도화라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흙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자 흙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재료가 섞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들 또 새로운 어떤 이미지 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현대적인 조각이 옛 도자기와 만나 도조라는 또 다른 예술도 만들었습니다. 옛 분청사기에 쓰였던 인화 기법을 사용해 꽃무늬를 만들고 귀할 기법으로 깊은 산세와 물살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필요한 부분을 제가 거기다가서 응용해서 분청의 여러 가지 기법을 합쳐서 제가 작업을 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화와 도조란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월선리 예술촌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도예와 조각, 서양화, 염색, 옥공예 등 2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정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역을 따지지 않는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면서 특히 분청사기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여객선 운항 시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어제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권, 재산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해상운송사업법이 정한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시야 기준을 현행 가시거리 1000m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또 선박과 항해 장비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발전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개선돼야 할 규정이라며 1972년 기준이 만들어지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던 지난 추석 명절, 섬 고향마을을 낯설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 보도 사진가들의 모임 매그넘 포터스 소속 작가가 섬 마을을 찾아 우리의 대명절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마을의 한 가정집 평상에 손녀와 할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세월이 묻어나는 할머니의 굳은 손, 할머니의 비법을 흉내내는 고사리 손.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송편을 빚습니다. 허리 펼 시간 없이 추석을 맞이하는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을 기록하는 이방인.
스페인 출신 매그넘 포터스 소속 보도 사진가 루아 리베이라입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송편 빚기가 향수를 불러일으켰을까? 루아도 사진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아예 송편을 따라 빚었습니다. Pues muy bien, me ha parecido muchas cosas muy interesantes porque me recordaban un poco a mi tierra. 고단한 육지의 일터를 떠나 고향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볼 생각에 들뜬 아이가 만든 비눗방울이 사진 속에 담깁니다. 빌딩 숲을 떠나 너른 들판에서 잠자리를 잡는 아이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 위에서 왕년의 낙지잡이 실력을 겨루는 나이든 형제들. 붙잡을 수 없는 추억과 세월의 무상함이 딱딱한 사진기 안에 빨려듭니다. 소금밭을 지키며 소금 농사의 대풍을 기리는 섬 주민들의 농악 한마당도 매그넘 작가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Y me ha transmitido eso, sobre todo la gente mayor que está muy siempre trabajando y siempre ocupada. 지난해 영국의 마크 파워, 브루스 길든, 올 초 노르웨이 출신 요나스 벤딕센 등 매그넘 포토스 작가들의 신안 섬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이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다만 불편하다, 접근성이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가볼 만한 곳이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냐 그렇게 인식되기를 바라면서 고단한 섬살이, 때묻지 않은 섬과 갯벌, 렌즈만 들이대면 작품이 되는 섬마을을 매그넘 포토스 사진작가들은 2025년까지 계속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순천시가 어제 해룡면과 왕조 이동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출범 후 첫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노관규 시장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별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를 소개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